네, 반갑습니다. 주주만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등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재상승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가?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셀트리온 차트인데 제가 그때 브리핑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위에서 좀 반등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코어가 제일 탄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보다도. 근데 셀트리온은 딱 매수가 와서 강하게 좀 반등 나와주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위에서 힘이 좀 좋다 보니까 좀 더 좀 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무리하게 지금 위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항상 매수하기 전 매수 주체가 누구냐 꼭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3분류가 있다. 외국인, 기관, 세력. 근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외국인 기관이 주포가 되는 수급주인데 뭐 이렇게 매매 내역 보면은 순매수 내역을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뭐 기관이 매도로 좀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위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외국인 물량은 뭐 크게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물량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이 좀 중요한데 기관의 물량이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스로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좀 반등 나왔다고 지수가 좀 턴이 나와주면서 좀 나온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수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턴이 아니다. 무리하게 위에서 잡아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혹시나 지수가 혹시나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코스닥 종목이긴 한데 뭐 코스피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뭐 코스닥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빨리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코스피 3266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공격적으로 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위에서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 매도세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똑같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강하게 더 상승을 해야지 위에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면은 최소 여기는 돌파해줘야 된다. 최소 여기 얼마죠? 한 1007포인트, 8포인트는 돌파해줘야 조금 상승의 좀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무리하게 위에서 잡는 건 좀 위험한 매매다. 아셨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여기서 다시 한번 기다려봐도 되는 매매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매수가 타점에서 못 잡았다고 무리하게 위에서 잡아가면 안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인데 삼형제 뭐 워낙에 상승의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있어갖고 혹시나 좀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계실 텐데 이런 부분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일단 추세가 전환되려면은 최소한 13만 원 이상은 좀 돌파가 나와줘야 추세가 좀 상승의 턴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13만 원과 10만 원 이 사이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 위험한 매매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내가 좀 위에서 잡아 있는 분들은 13만 원 13만 5천 원 부분은 좀 돌파해 주길 좀 바래 보고요. 혹시나 내가 아직 매수를 안 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를 안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에서 잡기보다는 저기 이 부분 10만 2천 원에서 뭐 9만 원 사이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잡지 말고 지금 주체가 지금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도 빠른 기민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HP 테크놀로지 같이 제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이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고 위로 크게 볼 수가 기다려 볼 수가 있다. 오늘과 같이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 코스피나 뭐 코스닥 다 양매도 나오는 장이잖아요. 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주체가 누구냐. 외인과 기관으로 올라가는 주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셔 여기 기관의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있고. 근데 외국인 매수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더 중요하다 하셨죠? 외국인은 당일 단타 매매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팔았다가 한 번에 싹 사거나 한 번에 싹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고 꾸준하게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꾸준하게 많이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다면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왔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턴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지금 오늘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왜 모멘텀 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기관의 물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이 우리보다 이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미리미리 사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뭐 기사를 내고, 그리고 개인의 이목을 좀 집중시킨 다음에 개인의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수익 실현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과 외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주가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기사가 막 나온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위에서 잡아 들어가면 손해를 보거나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너무 위에서 잡아버리면 다시 한번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런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에서 내가 계속 가니까 지수가 좋을 때는 21선을 웬만하면 안 깨고 이렇게 움직이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못 잡았다고 막 위에서 잡으려고 잡았다가 하필 내가 딱 잡았는데 여기서 못 잡아갖고 내가 여기서 딱 잡았는데 하필 내가 잡으면 꼭 고점이야. 그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상승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내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야지 이런 사태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응?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삼성전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간 가겠지만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단 말이죠. 그렇죠? 내 피 같은 돈이 여기서 계속 묶여 있는데 그동안 내가 다른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고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도 잃고 마음고생도 하고 돈도 여기서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동안 내가 다른 종목으로 매도했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묶여 있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이것만 확인했어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전에 포지션이 기관과 매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 올라가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체가 되는 종목인데 주체가 사야지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개인만 지금 많이 지금 사서 물려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개인의 힘만으로는 주가를 올리기가 좀 어렵다. 아셨죠? 물론 지수가 상승할 때는 개인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조정장에 들어서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주가를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세력주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이 있어 하면 꼭 매수 주체를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으셔갖고 매매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지수선이 나와주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니까 무리하게 여기서 또 들어가는 상황이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죠?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말씀드렸지 13만 5천 원, 13만 부근은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지
추세가 좀 전환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맞춰서 이런 부근에서 14만 5천 원 라인에서 이 영역에서 매수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부근에서는 내가 매수할 영역은 아니다. 좀 떨어져야 더 좋고, 아니면 매도세, 기관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거다. 아니면 지수가 좀 강하게 좀 턴이 나와주면,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간다. 아셨죠? 꼭 그렇게 명심하셔갖고 무조건 턴이 나와줬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다. 물론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매수세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지, 없으니까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갖고 매매 좀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혹시 물려 계신 분들 빨리 좀 반등이 나와서, 좀 모멘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일단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 최근에 휴마시스랑 공동 개발했잖아요. 진단 키트를. 그래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또 나왔었고, 최근에 자가 진단 키트 국내 조건부 허가 획득도 받았어요. 그래서 상승할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가가 지수가 좀 더 상승해주거나 아니면 기관이 빨리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좀 밑에서 잡아서 기민하게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본 거예요. 무리하게 위에서 잡지 말자,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헬스코어에 대한 브리핑을 이렇게 마치고, 오늘 영상이 좀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셔야 제가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니까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이렇게 또 끝나긴 아쉬우니까 오늘 또 추천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많이 들어본 회사죠. 네, 이가 조금 치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치과에서 많이 들어봤던 로고일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76,800원에서 74,000원, 매도가 82,000원부터, 그리고 손절가 68,000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매수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매수 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오스템 인플라의 매수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꼭 매수 주체가 세 가지가 있다. 외국인, 기관, 세력. 그렇죠? 그래서 각각 주체마다 매수 전략이 다르다. 아셨죠? 기관은 기관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세력은 세력대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 매매 전략도 달리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인지하고 매매 전략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똑같이 세력이든, 일단 세력주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죠?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의 주체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전문가 생활을 지금 해보니까 너무 몰라. 좀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 불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척을 내가 알아야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척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운이 좋아서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보시면 외국인 물량이 유통수 대비 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기관과 좀 다르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왜냐?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은 조금 빠른 단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진짜 단타 잘해요. 그래서 좀 매매를 오래 하시거나 이런 수급주를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인들 물론 꾸준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꾸준하게 좀 사 모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타를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물량 몇십억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다 빼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확 들어왔다가 며칠 안에 다 빼는 경우가 있어갖고, 좀 다른 매매 전략을 짜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꾸준하게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갖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좀 밑으로 좀 잡자. 그래서 이런 라인을 잡아본 거예요. 76,800원부터 74,000원 라인을. 자,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잡냐 이거죠. 그죠? 매수 포인트, 매수 라인을 잡는 부분은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시면은 차차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많은 좀 통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
그리고 외국인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매수 라인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랫동안 많은 좀 통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되고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이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런 부분은 뭐 82,000원 부분에서 매도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차 그 매매를 저와 함께 이어나가시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 매수 영역에서 무리하게 다 잡아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 번,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여기서 잡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확한 라인에서 비중을 실어갖고 좋은 종목들 이런 밑에 자리 웬만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왔을 때 내가 이런 종목 왔을 때 강하게 비중을 실어갖고 큰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겁니다. HP 테크놀로지 같이 이런 자리 왔을 때 강하게 이런 데서 비중을 실어갖고 크게 수익을 내야지.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수급주, 이런 실적주, 이런 뭐 기술주에도 불구하고 세력주처럼 지금 벌써 15% 이상 상승했단 말이죠.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이런 수급주, 세력주가 아니고 이런 수급주. 10% 이상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매수 한번 해봤으면, 많이, 뭐, 전문가를 통해서 매수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뭐, 매수를 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주에서 5%만 먹어도 좋다 그래. 그죠? 10%, 15% 이렇게 수익을 내야죠.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비중을 실어야지. 한 번 매매를 하더라도 강하게 수익을 내야지 내가 혹시나 매매를 실수를 하더라도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막 여기도 비중 많이 못 실고 먹어도 많이 못 먹으면은 내가 혹시나 종목을 실수하게 되면은 비중도 실수하게 되면 많이 타게 돼. 많이 들어가게 돼. 왜? 계속 사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비중도 많이 실었지. 응? 손절 뭐 마이너스도 크지. 그러니까 손절을 못해. 왜? 복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비중을 실어서 한 포인트, 두 포인트에서 비중을 실어갖고 강하게 먹을 때도 크게 먹어야 혹시나 떨어져도 이거보다 수익보다 적게 아니면 수익금만큼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수익금보다 적게나 아니면 뭐 아무리 내가 좀 실수를 해갖고 비중을 좀 많이 실었다고 해도 수익금 한두 번의 수익금만큼의 손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손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야 손절도 쉽다. 손절 잘하는 방법 뭐 스탑로스 이런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한 번 냈을 때 강하게 많이 상승을 먹어야지 수익률을 크게 내야지 손절도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한두 번 매매해갖고 손절 금액을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이 가능한 거지. 조금씩 비중도 적게 해갖고 계속 뭐 이렇게 소위 말 짤짤이 매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면은 한 방에 크게 맞아 손절을. 그러면 막 슬럼프 오고 막 주식장 뭐 이렇게 차트 보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아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HP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저번에 추천해갖고 바로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종목도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이에요. 그 최근에 동아기업도 제가 여기서 추천해 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주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려오면 빨리 내려와 주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지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단 말이죠. 왜? 기관의 돈이, 이 종목은 보시면 이제 기관이 주포입니다. 기관의 돈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정확히 얘기 드리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여기 이제 매수가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쉽게 죽겠냐 이거죠. 그죠? 기관들도 여기서 평균 매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 올릴 수가 없어. 기관들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로 들어가면. 무리하게 이렇게 돌파했을 때 기관들은 다 여기 이런 데서 다 매집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개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막 이런 기사를 내. 2차전지 사업 개편한다는 기사를 내고 막 실적 좋다. 응? 막 기사를 막 낸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그리고 주가를 올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에 이제 혹해갖고, 이슈가 있어. 그리고 기관 좀 물량이 들어왔네? 오케이.
돌파 가자! 이거 안 좋아요. 응? 왜? 내가 사면 꼭 고점이야, 내가 사면. 내가 사면 고점이야, 이런 데서 사, 꼭 내가. 여기서 사면 상관없지. 그럼 수익 내잖아요. 근데 꼭 내가 사면 고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야, 안전하게. 얘네들이 매집한 평균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아셨죠?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도 내고 안전하게 여기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매수가 매수 포인트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지 위로 기다리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매수 평균가가 높단 말이죠. 그럼 밑에서 반등이 나와줘도 내 평균가 부근에서 조정을 받으면 위로 못 팔아.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왜? 가슴이 못 팔게 만들어 막 여기서 괜히 막 내 지금 본절까지 왔는데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죠. 괜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막 기관이 아니면 뭐 외국인이 막 팔게 되면 아니 비수가 막 떨어지면은 빨리 여기서 막 조그맣게 막 익절 한단 말이죠. 큰 수익 없이. 그런 매매하면 크게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맞으면 그냥 조금씩 번 돈 한 방에 다 날린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된다. 꼭 명심하셔갖고, 잘 매매가 잘 꼬이시는 분들, 나 매매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눈을 익힐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큰 기본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매매를 많이 익혀서 나만의 매매 방법을 좀 만들어 갖고 또 졸업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혼자 독립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제 제자가 저는 제자를 많이 두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지금 나름 배워갖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고 있어요. 다행히. 예. 또 배운다고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매매 이제 경험이 많이 좀 쌓여야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웠다고 바로 매매하면 안 되고 좀 소액으로 내가 배웠다 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매매를 좀 익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차차차차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게 맞는 거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도 종목 추천도 마치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여기 매수 포인트 2량이 아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무리하게 위에서 잡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만약 위에서 잡을 거면 13만 5천 원, 13만 원 부근은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힘이 있다.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 지수가 턴이 좀 강하게 나와주거나 아니면 기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길 좀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셨죠? 지금 오늘 주시가 조금 안 좋은데 혹시나 혹시나 지금 자신의 종목이 좀 하락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수는 어차피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래서 무리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이라면은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수 주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보면서 판단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너무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또 매매 생활 이어 나간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장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주주만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